유수영 선수에 대한 컨텐츠를 준비했는데, 또 제가 라이브 때 유수영 선수가 이 경기는 이길 거다, 그리고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유수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특이점이 있는 게, 보통 UFC 입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UFC 입성하기 직전 또는 이게 UFC 입성한 이후에 이름을 알리면서 팬들의 관심을 받는 선수들이 대다수인데, 유수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프로 신인 시절 2019년도에 지금 현재 뭐 인기를 끌고 있는 블랙컴뱃 유튜브 채널의 전신인 무채색 필름에서 이제 격투 인생으로 본인의 이제 다큐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팬들의 관심도가 있었고, 그렇게 되면서 팬들이 유수영 선수의 성장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봐왔던 선수로 국내 격투기 코어 팬분들한테는 이 내적 친밀도가 상당한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수영 선수에 대한 기대나 관심이 높습니다. 뭐 이번 경기 영상 같은 경우에도 TVN 스포츠에서 경기 영상이 경기가 끝난 다음날 올라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촬영일 기준이 80만 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수영 선수에 대한 관심, 특히나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과 응원이 많고, 저 또한 일단은 제가 UFC 해설자로서 유수영 선수같이 팬들의 두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가 잘 돼야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바람을 담아서 유수영 선수가 UFC에서도 잘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항상 유수영 선수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영역인데, 바로 이 경기 운영입니다. 유수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닉네임 유지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래플링이 최대 강점이고, RTU 토너먼트부터 해서 UFC 데뷔전까지 결국에는 그래플링을 통해서 판정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RTU 뭐 토너먼트부터 해서 UFC 데뷔전까지 저한테 딱 하나만 유수영의 가장 인상적인 영역을 꼽으라고 질문을 주시면은 저는 경기 운영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수영 선수가 최근 경기들을 보면은 타격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나 이 스텝이랑 이 앞선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인의 스텝과 이 앞선 잽을 활용해서 상대방 스타일에 맞춰서 맞춤 전략을 들고 나와서 뭐 압박할 땐 압박하고 아웃파이팅 할 땐 아웃파이팅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결국에 옥타곤은 복싱의 사강링처럼 코너, 각진 확실한 이 구석이 없다 보니까 본인이 압박을 할 때는 상대방들을 잘 모으는 게 중요하고, 본인이 빠질 때는 이 넓은 옥타곤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유수영 선수처럼 이게 스텝과 앞선 잽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를 기반으로 유수영 선수가 상대별 맞춤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들고 나온 전략에 맞춰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경기 중간에도 경기 흐름이나 템포에 따라서 이 스텝과 앞선 잽을 통해서 경기 흐름 또 거리, 템포를 조절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이 두 번째로 꼽고 싶은 게 이 유수영 선수의 바로 이 짧은 경기 텀, 또 터프한 경기 소화력, 이거를 저는 이 정신과 시간의 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드래곤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이 정신과 시간의 방이 드래곤볼에 이제 나오는 캐릭터들이 본인이 진짜 이 폐간 수련할 때 이제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1시간이 지구에서 24시간이고 중력도 10배. 그래서 단순히 드래곤볼 내에서만 아니라 드래곤볼을 아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할 때는 본인이 틀어박혀서 진짜 각고의 노력, 주변의 모든 이 속세를 떠나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때 이제 정신과 시간의 방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수영 선수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보인 행보를 보이면은 진짜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수련을 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터프한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유수영 선수의 이 일정을 보면은 다른 선수라면은 2-3년 동안 소화하기도 힘든 이 일정을 소화해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유수영 선수가 2023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3개월 기간 동안 무려 6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가늠을 했을 때 대략 한 2달 반 사이마다 맹렬하게 경기를 치른 거예요. 그리고 이때 붙었던 상대들이 그렇다고 해서 약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때 유수영 선수가 좋은 전적을 가지고 국내 벤텀급 강자 중 한 명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던 시절이라서 국내 강자들하고 싸웠고, 또 이 시기가 RTU 참가해서 토너먼트를 치렀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상대들만 셌냐? 세계 각국을 돌아다녔어요. 뭐 일본, 중국, 뭐 카자흐스탄, 그리고 미국까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강자들과 싸웠거든요. 그리고 또한 경기 내외적으로 이슈들도 많았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치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정 경기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으면서 경기에 패배한 적도 있고, 로블로우라든지 본인의 개체 실패 등으로 인해서 노콘테스트 처리된 경기도 2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뭐 경기도 빡빡하게 한 것도 한 건데, 경기 내외적으로 많은 이슈들을 겪으면서 좀 힘든 시기를 겪은 유수영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면서 실력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능력까지 강화가 되었던 거죠. 일단은 멘탈 자체가 기본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이겨내고 빡빡한 이 진짜 짧은 텀의 경기를 소화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대학원에서 스포츠 심리 강의를 들으면서 재밌게 들었던 내용 중 하나가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이 최고 수행을 내기 위해서 활용이 되는, 또 활용되어야 하는 다양한 멘탈 기법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 탑 레벨의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이 선수가 경기 전중 후에 행동들, 또 이게 심리적인 본인의 뭐 체면을 거는 방법, 이 다양한 움직임들을 보면은 굳이 이걸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미 멘탈 기법을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수영 선수가 이미 터프한 일정을 소화한 멘탈을 보면은 본인만의 이 확실히 탁월한 멘탈 기법이 있고, 뭐 실력적인 면도 실력적인 면이지만은 이런 멘탈적인 측면은 이미 탑 레벨의 선수의 그 무엇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유수영 선수가 본인의 특유의 이 건강한 멘탈을 통해서 본인의 최고 수행을 발휘하면서 UFC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 유수영 선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게, 과연 랭킹에 진입을 할 수 있느냐, 이거를 궁금해 하실 텐데, 엄밀히 말해서 데뷔전을 잘하긴 했지만은 랭킹에 진입할 수 있는 실력이다, 확언을 드릴 수 있으려면은 그 경기를 훨씬 더 손쉽게 좀 피니시를 했어야 맞습니다. 잘하긴 했지만은 유수영 선수의 퍼포먼스는 당장 뭐 랭킹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부족한 경기력이었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강점들을 기반으로 한 유수영 선수, 또 본인의 약점들을 계속 보완해서 발전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랭킹 진입이 가능한 선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의 의견과 똑같으실 것 같아요. 뭐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건데, 유수영 선수가 뭐 인터뷰뿐만 아니라 훈련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은 단순히 카메라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진정성 있게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유수영 선수가 꼭 UFC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팬들의 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유수영 선수에 대한 컨텐츠를 진행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데스!